현행범. 자, 현행범이란 범죄 실행 중이거나 211조가 직후인자를 말한다 이랬어. 뭐 실행 중이야, 뭐 실행 중이겠지. 직후란 것은 뭐냐면 범죄 실행이 막 끝났다는 거야. 이것을 누구 입장에서 본다고? 체포한 사람 입장이야. 체포한 사람. 그리고 이 현행범의 체포의 적법성은 당연히 언제 판단하는 거야? 체포 당시입니다. 그 후 사정은 관계없어. 요것이 기업과 니은이 관련된 것이 바로 이 화살표 판례야. 요 판례 때문에 나왔고요. 이 판례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뭐냐 그러면 어제 우리 명의신탁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의를 다른 사람 앞에 해놓은 걸 명의신탁에서 배웠잖아. 어떤 사람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 음식점이야. 영업허가를 을의 명의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은 이제 을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새끼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음식점에서 막 양은 그릇을 던지고 술 처먹고 막 개 지랄을 떠는 거야.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의 음식점 소란 피우면 업무방해죄입니다. 지그 집은 관계없어. 경찰관이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이 새끼가 자기 집이라는 거야. 근데 경찰 보니까 사업자 등록 누구로 앞으로 돼 있어? 을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현행범을 체포를 한 거야. 그 자식이 경찰관을 때리니까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죄 얘가 추가됐을 거 아니에요. 공무집행방해죄가. 그 이제 법정 재판이 딱 붙었다고. 붙었는데 이제 법정에서는 이거 누구 영업장인가를 봤을 거 아니야. 이게 갑의 영업장이야. 그래서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사후에 뭐가 방기를 했어? 무죄 판결을 받았어. 이제 뭐가 남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남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 변호사가 이제 당시 경찰관의 그 현행범 체포가 위법이라는 거야. 위법이면은 경찰관을 때려도 정당방위가 돼. 그리고 이제 이쪽 입장에서는 아니다. 모든 것은 당시 현장 상황, 체포 당시에 누구 입장에서? 체포하는 경찰관 입장에서는 영업장이 누구 앞으로 돼 있어 지금? 을 앞으로 돼 있지 않냐 말이야. 그럼 경찰관 입장에서 당연히 얘가 업무방해죄가 바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야. 경찰관 당시 업무는 적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판례가 오케이. 그래서 얘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됐어. 이 판례야.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누구 입장에서 본다고? 체포한 경찰관 입장에서. 어느 당시? 그 체포 당시. 그 후에 얘가 해당 범죄로 무죄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 후 사정을 관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판례 정리해놓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여러분 엊그제 보니까 뭐 누가 고소했다며. 이 고소는 너 배웠잖아? 사면으로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구술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행범을 체포할 때는 경찰관은 이제 체포사라는 걸 쓰는 거야. 긴급조치금 쓰고. 그러면 이제 그가 죄명을 적을 거야, 경찰관이. 죄명이 뭐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무엇 때문에 얘가 그런 죄를 범했다고 사유를 썼을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런 경우가 있었어. 경찰관이 이제 어떤 놈이 지하철 역사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소문, 신고를 받고 경찰은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술 처먹고 개치로 막 계약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경찰관이 이제 이 사람을 뭐 하려고 이제 자제를 시켰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놈이 막 손을 막 휘두르다가 경찰관 안경이 깨져버렸어. 돌아보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공무집행방해죄로 뭘 해본 거야? 현행범 체포를 해버린 거야. 알겠죠? 저기 개성이랐을 거 아니야. 근데 체포세 뭐야? 공무집행방해죄. 맞지? 죄명은 방해죄고 이제 사유가 썼을 거 아니야. 이 새끼 말이야. 내가 소란 피운 거 말이야. 자제했더니 막 손 휘두르고 내 안경 깨버렸다는 거야. 자, 얘가 그 안경을 고의로 깬 건 아니지. 무슨 말겠지? 그래서 공무집행방해가 되기는 좀 뭐하다는 거야. 하지만 술 처먹고 지하철 소리 소란 지은 것은 맞지? 그럼 뭐가 돼? 업무방해죄야. 맞잖아.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아니지만 얘는 무슨 범이야? 업무방해죄 현행범이 된다는 거에서 이 현행범 체포는 뭐다? 적법하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꼭 그 체포서 죄명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뭐로 판단? 우리 고소할 때도 그랬잖아. 그 내용으로 판단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현행범의 체포 요건 아까 했잖아. 수사기관 판단의 재량이 있는데, 자 여러분 현행범인가 아닌가는 지금까지 판례가 4개밖에 없습니다. 현행범인 판례 2개 아닌 경우 2개. 요 정도는 암기할 수 있지. 자, 술에 취한 갑이 9시 10분경에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를 구타하고 막 목을 조르고 있다가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때 9시 30분, 20분 지났습니다. 이때 경찰관이 이제 의자에 앉았던 갑을 체포한 것은 이건 현행범으로서 적법하다. 알았죠? 20분 출동했어요, 경찰관이. 두 번째인데요. 무항요구 앞길에서 남의 자동차를 발로 가득 차고 싸우고 범행을 한 다음에 10분 만에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 어디가 있었냐? 그 범죄 현장 바로 옆 학교 운동장에 있었어요. 이 역시 뭐다? 현행범으로 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현행범 체포 괜찮다는 겁니다. 아닌 겁니다. 음주운전이 했다는 한후 40분이 경과한 시점에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을 술 냄새 난다는 것으로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이건 안 됩니다. 40분 지나면 안 돼요.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40분 만에 출동을 했어요. 이건 안 됩니다. 30분은요, 그건 나도 모릅니다. 2개 말해야 돼요. 40분 만에 출동한 것은 현행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판례가 나올 건데 없어요. 2개밖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준현행범. 요게 함정으로 나와요. 봅니다. 여러분이 출제위원회 들 거예요. 아니 현행범인가 아닌가가 4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학생이 다 안단 말이야. 40분 지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 이걸 준현행범이라고 합니다.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 중에 있다 할지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됐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 소지한 자인데요. 경찰관이 교통사고 낸 차량을 좀 잡아라고 무전 연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있더니 마침 앞에 차가 범퍼된 차에서 누가 탁 내린단 말이야. 그렇게 차고 내고 도망간 것처럼 뭐지. 탁 체포했어. 요거는 뭐다? 현행범 아니야? 준현행범이야. 요걸 조심해야 돼. 여기 함정으로 탁 튀어나온다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을 아니야. 얘 현행범이 아니라 뭐다고 얘는? 준현행. 여기 함정으로 나와. 잘 봐. 범퍼가 파손된 차량에서 내린 놈을 잘 잡은 것은 현행범 체포가 아니라 뭐라고? 준현행범이야. 그 다음에 이제 신체나 의봉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누구 이름에 도망하려는 자고요. 이러한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법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현행범 봅니다. 여기서 범죄의 중대성은 어디서만 쓰는 말이죠? 긴급체포예요. 현행범 범죄의 중대성 아니에요. 현행범이 할 수 있어요. 2년 미만짜리 징역도 현행범이면 뭐 할 수 있어? 체포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에요. 범죄의 중대성은 현행범 체포 요건이 아니므로 3년 미만 범행, 즉 긴급 체포하는 사람, 모욕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모욕죄는 긴급 체포 못합니다. 2년 이하 징역이니까 하나 뭐는 할 수 있어? 현행범 체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범에도 뭐가 있어야 돼? 필요성이 있어요.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합니다. 현행범이라고 무조건 체포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 필요성이 있어야 돼. 이건 좀 이따 바로 그 어마어마한 중요한 판례가 나온다고요. 화살표.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형법 시험에도 많이 나와 이거. 이 사람들이요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잖아요. 공모집행 방해는 안 됩니다. 욕한 가지고. 나중에 형법 시험 할 거야. 막 경찰관 보고 막 젊은 놈의 순경 놈의 새끼, 뭔 새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건 모욕죄입니다. 모욕죄입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그동안에 자기한테 욕한 사람을 현행범으로 뭐한다? 체포를 했어요.
이 모욕죄는 기계봤자 벌금형입니다. 체포를 해가지고 경찰서로 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체포당한 사람 돌아버리죠. 그래 괴롭힙니다. 어? 수사받고 어쩌고. 근데 거기다가 삐끗 잘못하면 뭐가 되는지 공무집행방해 됩니다. 멋져는 근데 죄가 갑자기 커져버려. 처음에 경찰가 오고 한다. 이 뭐 젊은 놈의 새끼, 순경 놈의 새끼 어쩌 그러니까 모욕죄라 지금부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하고 수갑 딱 채우니까 뭐야 이 새끼야 이런 뭐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죄가 갑자기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경찰관을 욕을 했어요.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자 창장에 지시가 있었어. 체포하지 말라는 것부터 욕하더라도. 모욕죄 맞아요. 맞습니다. 체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썽이 났었어요. 한때 한번. 경찰관이 너무 이걸 남용한다는 겁니다. 괴롭히려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나경원 씨가 말이지 그 자기 욕했다고 자기 나배라 그랬다고 다 뭐 고소했다면서 모욕죄로 뭐 3배라며 나배 1배 뭐 아배? 쓰기라니까 이제 모욕죄로 고소해. 그거요. 그 뭐 모욕죄가 대관된 거는 떠나서 뭐밖에 안 내? 벌금 기계봤자 벌금입니다. 근데 왜 때문에 했을까? 자, 일단 신고를 했으니까 고소를 했으니까 나를 만일에 나경원이가 고소했다면 나 경찰서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조사 받아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얼마나 짜증스러워 안 짜증. 나도 바빠 죽겠는데 맞죠? 그 다음에 검사 공소제기 하겠죠? 나경원 건데 불기소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법정 가야 돼 안 가야 돼? 돌아버립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돈도 문제지만 벌금 한 1, 200 나옵니다. 끼게봤자 저거. 그렇잖아. 근데 사람이 그만큼 뭐야? 힘들잖아. 이 사람 괴롭히려고 모욕죄 고소한 거예요 이거는. 일부러.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바로 이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갑자기 길거리에서 불신검문을 당했어요. 경찰한테. 신분증장 봅시다. 딱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딱 보여줬어요. 그건 이 사람이 성질 고약했는가 보지? 기분 나쁘다 이 말이지. 불신검문 했다고 해서 경찰가 뭐 개같은 새끼 겁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방금 뭐라 그랬지? 뭐 이 새끼야 이랬어. 이 사람 뭐 보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또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이랬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야 배가. 그리고 뭐 이제 더 끌어붙여 이제. 그러니까 경찰은 미추된 거예요. 이제 뭐가 추가된 거야? 공무집행죄가. 이 사건이 커져버린 거야. 그러자 자 판례가 말아. 근데 그때 이 당시 법조계에서 뭐가 좀 팽배했었다고? 경찰관들이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너무 시민들을 체포한다는 좀 불만이 팽배하고 있었단 말이야 당시에. 이렇게 한 거야. 자 현행범도 체포에 뭐가 있어야 돼?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운전면허증 줘놨지. 도망 안 칠 거 아니야. 주소가 이미 아는데. 증거인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 증거를 어떻게 인멸해? 그래서 현행범은 맞지만 뭐가 없어? 필요성이 없는데 경찰관이 체포하려고 했지. 불법이지. 그래서 경찰관을 미는 것은 뭐다? 정당방위라는 거야. 이 판례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에? 현행범 맞아. 욕했으니까 경찰관에. 근데 뭐가 아니야? 필요성이 없어. 그래서 이 경찰관이 자기에게 운전면허증을 준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불법 체포가 돼.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사람의 현행범 체포와 수사기관 현행범 체포 비교는 중요한 건 아닌데요.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일단 일반 개인의 현행범 체포는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행범을 보고 체포 안 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위법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관계없어요.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현행범을 보고 체포를 안 하면 뭐가 돼? 그건 직무유기죄입니다. 여러분이 경찰인데 어떤 사람이 막 지금 막 둘이 싸우고 있어. 폭행. 우리는 보고 새끼 잘 싸우네. 우리는 관계없어. 같은 경찰이 보면서 새끼 잘 싸우네. 그럼 뭐가 돼? 그게는 직무유기죄야. 여러분 싸움을 말기든가 아니면 둘 다 뭐로? 폭행죄로
둘이 잡아가든가 해야 된단 말이야. 수사기관은 현행범 체포가 의무예요. 의무고. 두 번째입니다. 현행범 체포를 해서 타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일반 사람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입니다. 그런데요, 다음 시간에 216조가 수사기관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보면 막 나오잖아. 경찰들 막 잡으려고 막 남집 뛰어들어가잖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도에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금년까지 법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미란다 원칙은 사인이 왜 고지를 합니까? 우리가 범인자면 우리가 미란다 원칙을 어떻게 알아? 누가 해? 경찰관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인은 현행범을 잡으면 빨리 수사기관에게 인도를 합니다. 그럼 수사기관이 이제 그때 인도 받으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달 거예요. 자, 봅니다. 213조입니다. 검사, 사법경찰 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을 체포한 때는 즉시 검사, 사법경찰관에게 인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즉시란 말을 지금부터 잘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지? 연도를 좀 가물가물합니다. 하여튼 꽤 오래전에 저기 인도양 근처 에덴만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소말리아 해적이, 이거 알죠? 소말리아 해적이 우리나라 배를 뭐한다? 납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UDT원들이 갔죠. 무슨 배 있잖아, 뭐 장보감인가 가서 얘들을 제압을 했습니다. 해적들을 제압해서 이제 뭐한다? 현행범 맞죠? 이 새끼들이 우리나라 배 갖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우리나라로 와서 이제 검색 인도했습니다. 이거 오는데 아마 3일인가 4일이 갔다 3일 되겠다. 3일 걸렸다고 합시다. 3일. 날짜 걸렸, 당연히 그 직통 비행기가 없잖아요. 갔다가 왔다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재판 시작됐습니다. 강도죄로. 그 다음에 국선 변호가 이제 시비를 잡는 거예요. 국선 변호가. 자, 첫째. UDT 군인들은 뭐가냐? 수사기관 아니죠. 그러니까 213조를 시비 잡는 거예요. 뭐라 잡았냐? 검사, 사법경찰 아닌 사람이 현행범 체포된 즉시 인도해야 되는데 왜 3일 만에 인도했냐는 거야. 3일 만에. 그러니까 이건 위법이지 않냐? 이렇게 이제 국선 변호가 시비를 잡은 거. 이 개새끼가 왜 시비를 잡어? 그래서 안 배워도 되는데. 알겠죠? 근데 뭐 이걸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즉시란 국어학적으로 말하면 얘가 아마 우리 학생들 보면 시간적 개념을 말할 거야. 막 직후 이런 걸 말할 건데 여기서 즉시란 그런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지체 없이란 뜻으로 해석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즉시란 반드시 체포 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원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란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3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즉시란 국학적 개념은 아니죠. 시간적으로. 그런데 이 당시 UDT원들이 얘를 잡자마자 뭐 한다? 비행기에 태워서 우리나라로 보낸 것은 지체하지 않았죠. 이건 즉시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첫째, 여기를 물어봅니다. 요 즉시라는 말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이걸 시간적 개념으로 본다면 불법 체포가 되고죠. 안 됩니다. 그리고 제2항 사법경찰 관리가 현행범을 인도받은 때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는 체포자에 대해서 경찰관서 동행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214조는 다시 할 거예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제 현행범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치 아니할 때만 현행범 체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준용 규정인데 이건 뭐 필요 없습니다. 뭐 역시 현행범도 체포할 때는 지체 없이 사면으로 가족 등에 뭐 통지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넘어가고요. 90조 그 다음에 200조의 2 제5항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고 그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을 때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됩니다. 자, 요거 이제 또 소말리아 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 200조의 이 조문에는 언제부터 48시간 이내야? 체포한 때로부터야. 근데 UDT 요원들이 3일 만에 보냈으니까 이건 48시간이 아니라 한참 넘어버렸죠. 그것도 시비 잡은 게 국선 변호사 새끼들이 분들이 막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자 법원에서 말하기를 여기서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말하는 것이고, 수사기관 아닌 사람이 체포했을 때는 체포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그 범인을 뭐한 때로부터? 인도받은 때로부터 48시간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UDT 요원들이 얘를 체포했을 때가 아니고 UDT 잡아가지고 이제 그 검사에게 넘겼겠죠. 그럼 검사가 얘들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몇 시간이다? 48시간. 뭐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 뭐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사법경찰관 현행범 체포했을 때는 지체조사해야 되고 구금할 필요가 없으면 즉시 석방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200조의 5는 뭐 검사 사법경 체포할 때는 미란다 원칙 고지했나 이걸 말하는 건데요. 그 조문상으로요, 여러분, 200조의 5가 지금 200조 2의 제5항이 뭐냐면 즉시 그 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피의자를 석방한다 돼 있죠. 요놈하고요, 저 조문 좀 비교해놔야 됩니다. 여러분, 긴급체포는요,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고 석방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요? 법원에 뭐 한다?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되죠, 검사가. 여기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체크해놓고 있으세요. 없잖아요.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했을 때는 법원에 보고해란 말이 없잖아요. 맞죠?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왔지만 한 번 나오면 뭐 한다? 여러분만 맞을 수 있어. 그래서 뭐 체크해놓기 바랍니다. 자, 요건 문제 한번 봅시다.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고 체포하려면 당연히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가 불법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경찰관에게 이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입니다. 무죄입니다. 3번, 검사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이 현행범을 체포한 즉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즉시라는 건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검사 사법경찰관리 아닌 사람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검사기 인도된 때 영장 청구 시간 기산점은 체포 시간이 아니라 뭐다? 인도 받은 때로부터입니다. 2번, 작년 9월 경찰 문제죠. 현행범 체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현행범을 체포하려면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요.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수사 주체 판단에 재량이 있다는 거고요. 3번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임의제출물이란 겁니다. 임의 제출물은 영장 없이 압수하고 사후 영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영장을 청구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청구 안 해도 됩니다. 다음 주에 할 거고. 그 다음에 피고인의 그 업무방해죄가 소란, 약간 이제 그저 음식점 사후적으로 무죄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경찰관 앞에서 소란을 피운 당시 상황, 경찰관이 봤을 때 얘가 업무방해죄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경찰관이 체포한 것은 뭐다? 적법. 나중에 얘가 무죄 판결을 받든 말든
당시에 얘가 현행범이 뭐다? 현행범이다. 3번 현행범 및 준현행범에 대한 설명 중 바르게 된 것은 있어요. 기억 40분이 지났네요. 이거 현행범 아니에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이에요. 경찰관이 불신검문에 응하여 운전면허증을 받고 욕설한다고 체포한 것은 체포에 뭐가 없어?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적법하지 않습니다. 디귿입니다. 40분이 지났습니다. 이건 현행범 아니에요. 40분 지나면. 니을입니다. 범퍼가 파손된 상태에 내리면 꼭 이거 준현행범입니다. 현행범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4번입니다. 진짜 이런 나쁜 새끼. 머리 길어. 옳지 않는가? 경찰관이 필로폰트에 간다는 제보를 놓고 가서 경찰관인을 밝히고 만나자고 하는데 집에서 안 나와. 그래서 문을 열고 강제로 들어가면서 뭐가 돼? 긴급체포에 아까 긴급성 없는 건 4개 중 하나지. 그 다음에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시부터요, 인도시부터요? 2번 틀렸네요. 체포시부터 아니죠? 인도시부터죠? 4번 이건 다시 한대서 근데 아까 아직 하더라도 아까 계속 나왔던 문제잖아. 체포 석방된 피의자죠. 긴급체포 영장 받아서 재구속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렇게. 다음 주에도 이 문제 무지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각종 그 구속이나 체포된 후 석방된 사람 재체포 재구속은 다음 주에 다시 할 건데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계속 읽고만 넘어가도 계속 문제 나왔던 문제예요. 이 문제. 그 다음 4번 아까 범퍼가 파손된 차량에 내는 사람 뭐라고? 준현행범입니다. 준현행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체포였어요. 체포입니다. 이제 구속입니다. 피의자는요, 체포도 있고요, 구속도 있고요. 법원은 피고인은 뭐만 있다? 구속만 있습니다. 체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구속은요,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체포는 원칙은 영장이 있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 할 수 있어 없어? 있었어요. 맞죠? 근데 구속은 안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영장. 그래서 아무리 긴급하다고 긴급 구속은 안 됩니다. 긴급 뭐만 되는 거야? 체포만 돼요. 현행범 구속 안 돼요. 현행범 뭐가 돼? 체포입니다. 체포. 이건 말장난 치는 거 아니에요. 92년도에는 긴급 구속이 있었어요. 근데 95년도 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없애버렸습니다. 무조건 구속은 뭐가 있어야 한다?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구속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의 소송 절차 출석을 보장하고 확정된 형 집행을 원활하기 위해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인하거나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자 봅니다. 아까 이 피의자는요, 잠시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체포가 있었어. 맞죠? 근데 법원은 지금 피고인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지금 필요한데 체포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얘는 일시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일시적으로 체포 대신에 구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 자꾸 물어봐요. 일시적으로 피고는 좀 어떤 일정한 장소 데려갈 필요가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러면 피의자는 뭘 하면 돼? 체포를 하면 되는데요. 피고는 어떻게 하냐면 구인이라는 제도를 씁니다. 그래서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는 필요가 구금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영장 발부하면 되고 없으면 마음 된다. 24시간 이내 석방입니다. 그래서 이 법원이 그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수 있는 시간은 총 몇 시간이다? 24시간. 잘 나옵니다. 최근 시험에. 왜? 안 나왔던 거니까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자, 피의자를 체포했어. 구속할 필요가 없으면 몇 시간에 석방해야 돼? 48시간. 또 체포니까. 구인한 피고인을 구금할 필요가 없으면 몇 시간에 석방해야 돼? 얘는 24시간. 얘는 48시간. 그렇죠? 이렇게. 주의할 내용. 구속은 법관이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만 할 수 있다. 체포는 긴급하거나 현행범인 경우는 영장 없이 할 수 있지만 구속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체포가 구속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체포 안 된 사람도 뭐 할 수 있어? 구속할 수 있습니다. 막바로. 그러니까 이거 나라마다 달라요. 미국 같은 나라는 체포 후에 구속이자는 제도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체포 안 된 사람을 다이렉트로 뭐 해버릴 수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 그 여러분 잘 아는 그 박근혜나 이재용이 체포 안 했어요. 체포 안 된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뭘 청구한 거야?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체포가 구속의 꼭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구속 안 된 사람도 뭐 할 수 있어? 체포할 수 있고 다음 시간에 어차피 알게 돼. 그 다음에 체포는 피의자에게만 인정되지만 구속은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할 수 있고요. 피의자 구속은 검사 청구에 의한 판사의 구속영장을 하고 피고인 구속영장은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합니다. 검사가 청구한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구속 요건 한번 봅니다. 피의자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의 차이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피의자 구속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죠. 피고인은 청구 안 하죠. 그 다음에 그 18페이지 보게 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라는 거 보이죠? 18페이지에 보이죠? 요거는 피의자 구속영장 할 때만 있는 제도예요. 피고인은 없어요. 피고인 없습니다. 요건 피의자한테만 있는 건데 요 두 가지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다시 들어갈게요. 구속 사유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 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데 제1호 주거가 없다 할지 2호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할지 3호 도망하거나 도망할 위험이 있을 때 세 개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 아주 개 같은 조문입니다. 알겠죠? 세 개 이런 조문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애매하지 않아요? 뭐 죽어야 뭐 누구나 다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는 이제 주로 피의자면 누가 판단해? 판사가 판단하겠지. 이것처럼 주관적인 게 어디가 있어? 그래서 뭐야? 이재용이는 구속을 안 시키고 누구는 구속을 시키고 판사 마음이야 이게. 장 외국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외국은요 범죄의 질을 먼저 정합니다. 범죄가 중대하면 일단 뭐부터 시키는 거야? 구속을 시킵니다. 무슨 말이겠죠? 맞잖아요. 그리고 범죄가 아주 경미하면 뭐 한다? 구속을 안 시킵니다. 그 내가 엊그제 뭐 사건인데? 아니 이렇게 조그만 모욕죄인가 폭행죄에 대해서 구속을 시켰어요. 그래서 판사가 개 같은 새끼를 내렸어. 그 신문가 보고 미친 새끼야 그거. 그 지 마음이야.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또 고쳐야 돼, 성법을. 그래서 옛날 말 나오니까 해놓은 게 뭐냐 봅시다. 법원은 2항입니다.
구속 사유로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중요 참고의 사항을 뭐라고? 고려합니다.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하라고 누구 맘이야? 지 맘이야. 이거 구속 사유 아닙니다. 범죄의 중대성, 이거 시험에 종종 물어봐요. 이게 그냥 물어본 게 아니야. 지금 현재 이게 우리나라 잘못됐다는 참고적으로 저 학자들뿐만 아니라 판사들 지금 스스로도 이거 잘못됐다 그럽니다. 이거 판사 스스로도 너무 애매하다는 게 구속 사유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중요 및 참고된 우려, 그 위해 우려 등은 구속 사유 아닙니다. 무슨 사유입니다? 고려 사유고. 구속 사유는 뭐야? 죽어갔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가거나 도망칠 염려예요. 아, 이거 왜 안 뜯어고친 거 모르겠어 도대체. 국회의원 새끼들 밥 처먹고. 근데 내가 그럴 것 같아. 그 법사원의 법한 새끼들 보니까 한 두세 명밖에 안 되던데? 다 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계약만 버럭버럭 쳐지르고. 뭐 새끼야? 뭐? 한번 붙어볼까? 뭐 새끼야? 붙어볼래 안 볼래? 아니 국회의원들 한 말이야. 그거 너무 좋더라. 나와 이 새끼야. 알았어. 뭐 이것들이 국회의원인가 도대체 나 양아치 새끼들인가 도대체. 아니 어떻게 기자들, 그러니까 기자들 있으니까 녹음된 거 아니에요 이게. 저들 듣게 술 처먹다는 건 뭐라 그러겠어?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그러면 기자가 이걸 중계하고 있다는 것은 뭐야?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이 얼마나 물러봤으면 뭐 이 새끼야? 저런 것이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니까. 너 뭘 다시 해봐 너 이 새끼야. 뭐 이 새끼야? 와, 나 그걸 듣고요. 저 이상한 새끼들이야. 어떤 새끼야? 다행히 기자가 얼굴은 안 보여주더라고. 목소리만 이렇게 해주는데 대충 들어보면 누군 줄 알겠어. 자, 됐고요. 그것도 이걸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놨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혹시 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망이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1항 1호가 뭐예요? 주거가 없는 때입니다. 이때만 구속을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사망을 다시 한번 틀어볼까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인데 예전에 경찰직에서는요 100만 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틀렸죠? 50만 원이고요. 구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합니다. 더 구속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구속 못합니다. 구류는 뭐만 가능해? 구속이? 주거가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증거 인멸, 도망할 염려 갖고는 구속 못합니다.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는 증거 인멸로 안 돼요. 뭐로만 가능해? 주거가 없을 때만 가능해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박스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가 총 3군데서 나옵니다. 체포영장 발부할 때 그 사유가 뭐였냐면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고요. 근데 이것보다는 현행범 체포 사유도 종종 물어봅니다.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에 해당된 현행범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치 않을 때만 체포할 수 있어요. 필요성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알았죠? 주거가 없는 경우 아니에요. 분명치 않은 거. 주거가 없다는 거하고 분명치 않다는 건 다른 말입니다. 주거가 없는 때가 아니에요. 뭐한 때야? 분명하지 않을 때예요. 있긴 있는데 이게 어딘가를 모르겠어. 이걸 뭐라 그래? 분명치 않은 경우. 이 자식 오늘은 여기 잤다가 내일은 여기 잤다가. 여기 분명치 않은 경우고 주거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주거가 없는 게 없는 거야. 분명치 않다는 거고 다른 말이죠.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주거가 없는 때 외에는 구속 못한다. 그 증거인멸 갖고 안 돼요. 이거 전부 다가 뭐야? 증거인멸, 도망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런 것도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거이. 다만 요 새끼들 이런 함경으로 낼 때가 있다라고 해서 좀 읽을 때마다
조금 신경 써서 읽으면 됩니다. 절차입니다. 영장 발부. 자, 피의자는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고 피고인은 법원이 발부한다. 이렇게 법원이. 자, 이거 지금 경찰직에 자꾸 물어본 건 모르겠어요. 법원은 총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1심 법원이 있고요. 2심 법원이 있고요. 다 법원입니다. 3심 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2개를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상소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1심 법원에 불복을 해서 2심으로 올라간 걸 항소라 그러면 얘가 원심 법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심 법원은 내가 불복하고자 한 재판을 한 법원을 원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고심에서 원심은 어디야? 항소 법원의 판례가 얘가 원심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헷갈리면 1심이 원심이 해도 돼. 그 항소심을 원심, 이거 항소심이 원심이 될 수도 있어. 근데 뭐 거기까지 중요하진 않아. 문제는 이것도 법원, 이것도 법원, 이것도 법원이에요. 그럼 피고인의 구속은 누가 한다 해서 법원이 한다 했었죠. 그럼 어느 법원이 하는 거냐? 이 법원이 하냐, 이 법원이 하냐, 이 법원이 하냐 이 말입니다. 구속을. 무슨 말겠죠? 이것은 당연히 구속을 하려면 사유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합니다. 현재 그 법원에 관한 각종 기록이 있는 법원이 구속에 관한 결정을 한다. 소송 기록이 있는 법원. 여기 법 조문회가 있는 말이에요. 보자고요. 상소 기간 중 또는 상소 중 사건에 관하여 구속 기간의 갱신, 구속, 취소, 보석, 구속, 집행, 정지는 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어디서 한다? 원심법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라도 기록이 아직 1심법원에 있습니다. 기록이 어디가 있다고? 1심법원. 그러면 구속 여부는 어디서 결정해? 1심법원에서 합니다. 불출석한 징역형 선고를 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그 1심 법원이 기록이 아직 항소법원에 도달하기 전, 그러면 기록이 어디가 있다는 거야? 1심 법원에 있다는 거야. 2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적법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구속영장 집행 절차.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은 피의자에게 반드시를 제시해야 되고, 요 반드시란 말은 꼭이란 뜻이 아니고요. 요구하지 않아도 이런 뜻이 되거든요. 요구하지 않아도 제시한다 이 말이에요.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로 인치해야 된다.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우연히 막 만났을 때 급속을 요한테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 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제2항의 집행이 완료된 때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걸 이제 사후 제시라고 합니다. 원칙은 사전 제시해야 되지만 사후 제시가 가능한 것은 구속영장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에는 급속을 요하더라도 사후 제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는 제시 없이 해도 괜찮습니다. 82조입니다. 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교부할 수 있고 제1항의 경우는 그 사유를 영장에 기재한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은 수통 발부하는데 나중에 보면 압수영장은 한 통만 발부합니다. 한 통만. 자, 그 다음을 72조하고 88조를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강용석이 아시죠? 그래요? 강용석이. 자, 강용석이란 사람이 이제 그 사문서 위조에
그 교사범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1심에서 이 사람이 이제 불구속 재판을 받았어요. 1심에서. 그래가지고 1심에서 이 강용석에 대해서 징역 아마 1년을 선고했을 겁니다. 선고하면서 강용석 씨를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불구속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제 법원이 구속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법정 구속이라 합니다. 물론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 올라갔는데 잘 모르겠어요, 신랑과. 이런 경우 하나 있고요. 잘 봅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박근혜 피고인은 피해자 단계에서 구속이 돼 있었죠. 맞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석방 안 했죠. 그러니까 언제 경우인 거야? 요렇게 이제 공소 제기를 해가지고 당신은 피의자 구속이었는데 공소 제기를 하니까 뭐로 바꿔진 거죠? 피고인 구속으로 바꿔진 거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속이 안 된 사람을 구속한 경우가 있고, 처음부터 구속이 된 사람인데 이제 공소 제기가 되니까 이게 그 내용이 바꿔지잖아요. 피의자에서 뭐로? 피고인으로.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제일 먼저 72조가 바로 강용석입니다. 강용석 씨를 구속할 때는요, 사전에 이걸 말하자면 이렇게 봐봐. 구속한 때는 이 말입니다. 미란다 원칙입니다. 범죄 사실 요지, 구속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뭐 할 수가 없다? 구속을 못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는 뭐하다? 현장이 없죠. 이때는 고지하지 않아도 되고, 이건 집행기관이 하는 거 아니라 법원이 합니다. 이걸 이제 사전 청문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고인을 구속할 때 이 법관이 이것을 알리지 않은 것은 이거는 위법입니다. 법에서 알려주라 그랬잖아요. 위법입니다. 72조를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위법이에요. 왜? 고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요, 현실적으로는 고지를 안 합니다. 고지하게 돼 있는데.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요, 과거에 예전에 여러분 한나라당이라는 당이 있었어요. 지금 한국당 정신이 있거라마. 그 한나라당의 이회창이라는 사람하고요, 그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당시에.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이제 한나라당에서 한 게 아니고, 이제 법원 공식 입장은 한나라당은 모르는 사건이야.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지지자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났어요. 그 총을 좀 쏴달라는 겁니다. 선거 때. 응? 빠바바박 하면 휴전 총선 벌어지죠. 그럼 전 국민 누구 찍어? 누구 찍어가서? 이해창 찍었지. 아, 그렇잖아. 그쪽에 단골 메뉴가 뭐야? 맨날 김정은이 쳐들어온다. 이게 단골 메뉴 아니야. 김정은이 가만히 있으니까 좀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걔네들은? 김정은이가 폭탄 싸움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지금. 예? 김정은 한번 쏴준 거야. 팬 서비스 한 번씩 빵 쏴줘. 그래야 애들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 총 한번 쏴달라 했는데 정일이가 갈 때 쏴줬으면 이해창이 됐을 거야. 이 정일이가 안 쏴줬어. 이 정보를 김대중이 모를 것 같아? 다 알고 있죠. 그럼 김정일이 가서 또 뭐라 했을까? 쏴지 말아줘! 이랬겠지.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스갯소리를 해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대통령 누가 결정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결정한다 그랬어. 알겠죠? 만일에 내가 국회의원 나와서 청주시내 나를 떨어뜨리고 싶잖아? 그럼 김정일 자식이 뭐라고 하냐, 북한에서? 여러분, 남조선 인민 여러분, 누구누구를 지지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나 반대파가 저 새끼 빨갱이에요! 그런다고. 북한에서 저 새끼 지지해요! 막. 그럼 난 떨려, 뭐. 하여튼 웃긴 나라야,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잡았어, 이 새끼들을. 잡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 겁니다만은,
검찰서 애들을 구속을 안 했어요. 알겠죠? 검찰은 그쪽 편이라 했잖아. 그 당시 경찰에 힘이 없고 법원에서 애들을 구속시켜버린 겁니다. 4명에 4명. 4명이 맞을 겁니다. 아마 4명 셈이 될 건데요. 이거 나 다시 한번 했는데, 그래서 애들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서. 유명한 총풍 사건이라는 겁니다. 총풍, 세풍 있는데 그냥 총풍 사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도망가 버린 겁니다. 법정에서. 우다다닥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니까 검사도 입도 없어, 현장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때 처음입니다. 진행병을 선고하니까 판사가 피고인이 도망쳐버린 거야, 현장에서. 이제 누가 욕을 얻어먹어, 이제? 한나라당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이제. 변호사 그쪽이었거든. 23명을 했었어요. 한나라당 변호사가. 한나라당 자수를 했습니다. 다. 도망갔다 왔어.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시비를 잡습니다. 첫째, 72조로 시비를 잡았어요. 당시 법관이 이 사람들을 법정 구속하면서 뭘 맞이하지 않냐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지 않냐는 거예요. 당연히 안 했겠죠. 법관이. 이걸 지가 알아야지. 그러자 문제가 된 겁니다. 맞죠? 고지 안 해서 이번 맞죠? 그런데 판례가 말하기를, 자, 다시 한번 보자는 거야. 72조가 뭐를 고지하냐면 범죄 사실의 요지. 무슨 범죄다? 구속. 그 다음에 뭐죠? 변호인 선임권,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인데, 니네들은 지금 재판이 다 끝났죠, 이미. 자신의 범죄 사실을 충분히 알아, 몰라? 압니다. 재판이 끝났는데 왜 몰라? 그동안 재판을 심리를 수없이 했는데, 변호인이 있었고 충분히 다 변호인 선임되었고 23명에서 조력을 받았죠. 그래서 고지하지 않은 것은 형식적으로 이 법은 맞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너네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보호를 받았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았을 때는 이 절차가 생략했다고 해서 꼭 뭐 한 건 아니다?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거야.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요 72조가 어디서만 많이 나온 줄 알아? 경찰직에서 많이 나와. 왜? 경찰직은 이게 이 판례가 뭐지? 아주 좋지. 자 봅니다. 봅시다. 그래서 예외. 이것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 규정이므로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 절차에서 변명과 증거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것과 같이 이 규정이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됐었죠. 얘는 이미 재판 끝날 때니까. 이때 이 절차를 생략했다고 해서 꼭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72조를 위반한 원칙은 뭐다? 위법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미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됐다는 거야. 실제로 얘가 재판이 끝날 때는 다 임의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그때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88조입니다. 이거는요, 박근혜 씨한테 대한 거예요. 박근혜 씨는 이미 자신의 범죄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다시 미란다고 고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당신은 공소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피의자가 아니라 뭐가 됩니다? 피고인 구속이 됩니다. 알려주면 되고요. 변호인 계속 있습니까? 변호인 선임권 2개만 알려주면 됩니다. 요걸 뭐라 그래? 사후청문 절차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입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나중에 공소 제기를 하면요, 피고인에게 부분서가 날아갑니다, 얘한테. 그래서 왜 공소 제기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태 이거는 고지하지 않아도 뭐는 아니다? 위법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72조 사전청문 절차, 이거 고지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야. 위법 맞습니다. 근데 내용이 절차 실질적으로 보장이 됐으면 꼭 위법한 것은 아니다. 원칙은 위법하지만, 하지만 88조는 위반해도 처음부터 뭐는 아니야? 위법은 아닙니다. 이거 조문으로 물어봅니다. 여러분, 도른 자식 하지 마세요. 이건 조문으로 내가 분명히 물어본다 했어요. 72조 88조 이런 형태로 물어봐요. 이거는. 그 다음에 구속 통지, 이거는 뭐 했던 겁니다. 구속이나 체포했을 때는 그 가족 등에게 통지합니다. 지체 없이인데 서면을 해야 됩니다. 이 지체 없이가 몇 시간이라고? 24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건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만일에 전화로 했다고 해봅시다. 다시 서면 또 해야 됩니다. 다시 서면 다시 해야 됩니다. 뭐 전화로 했단 말이야. 안 됩니다. 서면으로 다시 통지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서면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77조를 조금 조심합니다. 법원은 아까 피고인 구속은 이제 법원 직권을 발부했죠. 청구 안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지금 현재 이제 청주 법원인데 이 사람이 이 자식이 어디가 있냐면 저쪽 대전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지 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뭐 할 수 있다? 촉탁할 수 있습니다.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영장 발부해서 좀 구속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판사라고 그러냐면요 수탁 판사라고 합니다. 영장을 받았다는 거야. 부탁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 수탁 판사는 봤더니 피고인 자기 관할구 얘가 없고요 전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전주 판사에게 다시 부탁을 한 걸 뭐라 그래? 전촉이라 그럽니다. 어쨌든 뭐 수탁 판사가 되는 뭐 이 사람은 이제 관할구에 있으면 자기가 영장을 발부하겠죠. 그래서 피고인이 간혹 물으면 정말 한 7, 8일 한 번씩 물어봐.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 피고인 구속영장은 법원이 발부하고 피의자 구속영장은 판사가 발부하잖아. 맞잖아. 그런데 간혹 가다가 피고인 구속영장을 수탁판사가 발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뭐야 피고인 구속영장은 법원이 하지 하고 틀려버릴 때가 있어요. 수탁판사가 발부할 때가 있다. 수탁판사가 그 피고인에게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수탁판사라고 안 합니다. 영장 전담판사라고 합니다. 수탁판.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는 게 뭐를? 탁을. 이게 수탁이야. 그래서 수탁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84조는 뭐 별 중요하진 않아요.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치 아니한 때는 재판장은 이제 그 검사장 등에게 그 자식 어디가 있는가 좀 조사를 부탁할 수도 있고요. 208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전부 다. 검사 사법경찰관에 의해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하고는 동일 범죄로 재구속 못합니다. 뭐 읽어만 두세요.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이거 워낙 중요한 것들이니까. 1항의 전하의 경우에 동일 범죄는 당연히 수단과 목적은 동일 관계로 봅니다. 수단과 목적은 무한 관계다? 동일인데요. 어차피 워낙 중요하니까 당연히 할 겁니다. 구속전 피의자 신문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랬고요. 이쪽 수사편하고요. 증거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사편들은 꼭 잘 좀 정리를 해놓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요. 추석 잘 재미있게 보내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